자, 이번에는 좀 연관된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사회나 국가 정책이 아니라 학문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학문 세계. 이게 이제 철학이나 과학의 이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 겁니다. 보통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고전은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온 이론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한 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논해보자 이래요. 사회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면요, 이제 학자들의 생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학자들은요, 일단 그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요. 새로운 얘기. 남들이 안 한. 그러면서도 그럴듯해야 돼. 그럴듯하다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앞에 누가 새로운 얘기를 딱 했어. 그러면 거기와 연관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엉뚱한 얘기네. 믿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옳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누가 이론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제 공감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어려워요. 설득시키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이론은 누가 여기다가 자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러면 가운데 제일 중요한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있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그거를 하나 뚝 대못을 박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전의 어떤 영어로는 big figure라고 하는데 figure 뭐 대가라고 하죠. figure 학자예요. 이 사람 별거 없어요. 그냥 남들이 다 아는 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정치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딱 박아요. 가운데다. 제일 중요한 거겠죠? 깃발을 딱 꽂아요. 이 사회학에서는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혀 새로운 얘기하는 거는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새로운 얘기를 해야지만 그 논문이 되거든요. 논문은요. 항상 한국 논문이 있고 해외 저널 학술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 저널 학술지가 더 거기 실리면 더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내부의 논리 체계는 항상 논리 정연해야 돼요. 그거는 한국이나 외국이나 학술지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데 물론 낮은 거는 그냥 대충 해도 실어주는 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국에도 웬만한 학술지에는 논리는 굉장히 정연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있는 학술지에는요, 새로운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는요, 해외 학술지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붙여서 이론 체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언제?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이게 점점 자라갖고 계속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확장이 되면은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지식 체계가 사회에 대한 그러면은 이 확장될수록 중심에 있는 중요한 얘기보다는 이 주변부에 있는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이게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전 철학 있잖아요. 고전 철학. 고전 철학은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학자들은 이거 이미 한 얘기 왜 해? 이렇게 논문을 쓸 때는 이미 다 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철학을 기반으로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즉 사회에 적용하고자 할 때는 고전 철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지식 체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대 철학은요,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를 또 해야 학자들이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주변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보면요.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은 정작 중요한 이 중심줄은 다 버리고 이 나중에 현대 철학자들, 현대 사회가 이게 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거든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 이론이란 건 그래요. 가장 중요한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랑은 좀 달라요. 과학 같은 경우에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쉬프트. 토마스 쿤이 말한 쉬프트. 이거는 기존의 패러다임 1, 패러다임 1이 뭔가 문제가 많아.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반증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점프해가지고 전혀 다른 세로다임으로 쉬프트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과학은 보세요. 과학적으로 저건 틀렸다라고 증거를 대야지만 패러다임 쉬프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얘기하다 보니까 막 흘러가가지고 바뀐 거예요. 우리 함께해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래요. 누가 이 얘기했다가 맞아. 또 이 생각했다가 저 얘기하기도 하고 저 얘기하기도 하고 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늘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고전 철학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뭐 이것도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철학이나 사회과학을 가지고 사회에 적용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이 사회과학이나 철학에 이런 걸 과학 철학적인 어떤 이해예요. 과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 그냥 새로운 사회 철학이라 그래서 그걸로 그냥 교과서를 도배해버려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이 현대 철학의 이 방법론을 또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신의 의견을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해갖고 반증은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래도 자기 의견이 맞다고 얘기를 하려면 무언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스 베버에 쭉 나온 사람들 거기에 계속 나온 그 방법론은 주로 뭐냐면 통계 방법이에요. 통계 방법은 뭐냐면은 이 전체 사람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딱 띄어가지고 샘플링을 하죠. 표본이죠, 표본. 이걸 샘플이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내부에 무언가를 관찰한 다음에 요거를 근거로 이 전체가 어떤지를 유추해가지고 항상 결론은 이거예요. 이 전체, 이걸 이제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모집단의 성격을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론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 조그만 걸 연구하지만 결국은 이거를 바탕으로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현대 철학이나 마르크스주의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후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방법론은 판단 중지를 하래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 이성적 회의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판단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너가 보는 말하자면 여기서 샘플을 탁 따오죠. 그럼 이거를 그냥 빠져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이거를 충분히 묘사하라는 거예요. 이 판단 중지란 말이 뭔가 딱 어떤 기존 생각의 이상적 선단이 딱 걸렸을 때 그거를 그냥 블랭크, 빈칸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묘사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사람 방법론이 이게 뭐냐면은 더 이 현상을 더 깊이, 더 잘 알자는 건데 결국은 이거에 말하자면 부작용이 뭐냐면요. 학자는 항상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이 전체가 어떤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정신줄을 놓고 감정에 휘둘려요. 만약에
아까 지난번에 한 얘기랑 똑같이 이런 식의 방법으로 생산된 연구 결과를 사회나 정책에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5천만 원대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자,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